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해시키가 글로벌 1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의 거래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해시키는 내달 10일 바이낸스로부터의 입금 서비스를 중단하고 17일에는 출금 서비스도 중단해 바이낸스와의 거래를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거래 중단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정책 변경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만 설명했죠. 업계에서는 이번 거래 중단이 바이낸스가 처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11월 자금 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43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또한 2월에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자국 내 투기를 우려해 바이낸스를 금지시키기도 하는 등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바이낸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이라고 부르는 이 시장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름에는 화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이게 지금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앞으로도 화폐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단점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의 단점은 적정 가격을 측정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점도 저 같은 소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폐로서의 가능성이 있느냐 또는 뭐 다른 단점들 이런 걸 차치하고 지금 자산 시장에서 확실히 자산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점, 이 점은 부정할 수가 없죠. 이런 코인을 거래하는 거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은 거래소를 통해서 사고 파는 게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 거래소는 기본적으로는 환전소와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래도 기존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죠. 거래소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업비트나 비썸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조그만 여러 거래소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도권 내에서 제대로 관리되는 그런 자산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거래소를 선택하는 것도 이 자산시장에 뛰어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형적인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은 거래소가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큰 게 오늘의 주인공인 바이낸스입니다. 창업자는 중국 출신의 캐나다인이고요. 홍콩에 있다가 몰타로 옮겨갔다가 지금은 뭐 카이맨 제도에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홍콩에는 해시키라는 거래소도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소식은 이 해시키라는 거래소가 바이낸스랑 연결된 입금과 출금 서비스 같은 것들을 중단하고 바이낸스와의 거래를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바이낸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1위의 거래소이긴 한데요. 거래량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런저런 사건 사고도 상당히 많은 거래소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제대로 관리되는 그런 거래소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성이나 신뢰성 이런 것들이 기존의 금융권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입출금을 막아버린다든지 사기나 횡령 사고 같은 그런 사고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비스를 종료한 코인네스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고객이 보유한 코인보다 이 거래소가 보유한 코인이 더 적어갖고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말씀드린 대로 바이낸스 역시 이런 문제에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툭하면 터지는 송금 사고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이거는 뭐 그나마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큰 사고들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미등록 증권 판매 그리고 불법 영업행위로 이 바이낸스를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이낸스의 창업자가 물러나기도 했고요. 43억 달러의 그런 벌금도 내고 상당한 비용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최근에는 나이지리아에서 투기를 방지한다 그런 목적으로 바이낸스 거래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환경이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다는 뜻이에요. 문제를 꼽자면 가상자산 시장 이런 곳에서 이런 문제가 너무 자주 그리고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사인데요. 이 사람 다들 잘 아시죠? 샘 뱅크맨 프리드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뽀글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얘가 25년형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항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2022년에 가상자산 시장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줬던 게 바로 이 FTX 사태인데요. 결국엔 유동성의 문제였는데 미국 수사 당국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경영진이 사기를 친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만큼 가상자산 시장이 사상 누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상자산의 열풍을 타고 급속하게 성장을 하긴 했지만요. 내부 통제 같은 거는 여전히 문제가 많고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자산 투자에서 거래소, 좋은 거래소, 정상적인 거래소를 고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은 그만큼 가상자산 시장이 비정상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대형 거래소라고 해도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으니까요. 만약에 이 자산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